발표를 맡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강지석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좀 지난해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요. 생산 측면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이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농가 경영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지속되었고요. 또 예년과는 다르게 기상 여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폭설, 그다음에 열대야 등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생산성에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분들도 많이 힘들어한 한 해가 되었고요. 또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업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자리에서 항상 좀 밝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경제 성장률도 좀 높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를 준비하는 거는 좀 잘 알고 대응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를 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서 좀 같이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예상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재류와 가금류로 나눠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먼저 가축 질병 발생 동향 말씀드리고 한유구 수급 동향과 전망, 그리고 돼지 수급 동향과 전망, 젖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도 좀 원활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방역 관리도 좀 철저히 되면서 발생 건수와 살처분 마리수 모두 전년보다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ASF인데요. AS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기와 강원에서의 발생이 주로 이루었다면 작년에는 경북 지역 사육농장에서 첫 발생을 했고 발생 건수와 살처분 마리수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우부터 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구 사육 마리수는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2022년에 372만 7천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매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우 사육 마리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세 미만 사육 마리수는 6.7% 감소를 했고 1에서 2세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한 9.4% 감소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2세 이상 사육 마리수는 0.7% 증가를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임함소 사육 마리수를 보시면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감소는 했지만 전체 사육 마리수 감소폭보다는 좀 적게 감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유구 사육 농장 및 사육 농장당 사육 마리수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구 사육 농장 수는 꾸준히 소규모 농장들이 폐업을 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한 82,000호로 추정이 되고요.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 동향인데요. 한유구 도축 마리수는 99만 마리로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고요. 역대 최대 도축 마리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암소 도축 비중인데요. 암소 도축 비중이 2021년에 45.2%에서 꾸준히 증가를 했고 2023년 최고치를 찍었다가 2024년 49.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임암소 사육 마리수와 이 암소 도축 비중의 감소세, 그리고 최근에 송아지 산지 가격 동향들을 보았을 때 최근에 농가들의 번식 의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고기 수급 동향입니다. 소고기 등급 판정 마리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05만 6천 마리였습니다. 생산량은 소고기 등급 판정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5.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농가들이 도매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하 개월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었고 도체중도 4kg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 수입량 말씀드리면 미국 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미국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미국 수입량은 6.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것들을 호주산이 메꿔주면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동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도매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시기별로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6월,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공급량 증가폭보다는 가격 하락폭이 좀 낮게 나타나서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3.5% 하락한 17,963원 수준이었습니다. 내년 올해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용 마리수는 감소세가 지속이 돼서 2025년에 315만 8천 마리로 예상이 되고요. 도축 마리수 역시 감소세 예상돼서 93만 3천 마리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량은 수입 단가도 상승을 하고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5.9%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세우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리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500원 정도 상승한 18,500원 내외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공급량 감소가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2027년부터 사용 마리수는 증가세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용 마리수가 증가세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9년부터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관세와 수입 단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매 가격은 소비가 좀 붙어준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모돈 사육 마리수는 감소했지만 감소했지만 자돈 사육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축 마리수는 모돈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전년보다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량 보시면 상반기에 저희가 소모성 질병에 대한 우려들이 산업계에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량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에 수입량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면서 전년 대비 12.2% 증가를 했고요. 부위별로 보시면 삼겹살이 한 3.4% 증가를 했고 앞다리살은 전년 대비 33.3% 증가를 했습니다. 도매 가격 동향입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상반기에는 도축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보다 한 3.8% 하락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8.6%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올해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전년과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육 마리수와 도축 마리수, 그다음 생산량 모두 전년하고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량은 환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한 5% 정도 감소한 43만 톤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국내산 공급량이 전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2024년 수준인 5,100원에서 5,300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장기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사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도축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입량은 수입 돼지고기 도매 원가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도매 가격 역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34년에는 5,400원 내외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젖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사육 마리수는 38만 1천 마리로 전년 대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사육 마리수는 감소를 했지만 2세 이상 사육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차규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한 0.5% 증가를 했고요. 차규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원유 생산량도 0.4% 증가를 했습니다. 시기별로 일평균 산유량 동향을 보시면 1분기에 전년하고 거의 비슷했다가 2분기에 기상 여건과 사료 수급 여건이 좀 안정이 되면서 생산성이 회복이 돼서 전년보다 한 1% 정도 높은 산유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폭염과 열대야로 생산성이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의 여파가 4분기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3, 4분기에 생산성은 전년보다 좋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제품 수입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멸균류인데요. 멸균류 수입은 2013년 이후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역시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이 멸균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폴란드산의 멸균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급 전망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육 마리수는 한 1%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착유 마리수는 1.3% 정도 감소를 해서 전체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92만 7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금류 사육 동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 동향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육계, 산란계, 오리 순으로 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류 질병 발생도 전년보다는 좀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살처분 마리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축종별로 보시면 산란계와 오리에서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육계 사육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계 사육 마리수는 원종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종계 입식 마리수가 증가를 해서 전년 대비 한 4.3% 증가를 했고요. 종계 입식 마리수가 증가를 하면서 종계 사육 마리수도 전년보다 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계 성계 사육 마리수가 상반기에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육계 사육 마리수가 전년 대비 0.4%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육계 성계 사육 마리수가 많았고요. 하반기에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축 마리수도 상반기에는 좀 증가를 했고 하반기에는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닭고기 생산량도 좀 증가를 했고요.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로 이제 생계 유통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전년보다는 2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1인당 소비 가능량도 전년보다는 5.9% 감소한 15.2kg 수준이었습니다. 가격 동향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3.9%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도축 마리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전년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하반기에는 도축 마리수가 감소를 했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재고가 계속 쌓여 나가면서 육계 도매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4분기에는 1,35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수급 동향입니다. 육계 전체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좀 증가한 9,945만 마리로 예상이 되고요. 점진적인 증가세가 예측이 돼서 34년에는 1억 450만 마리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량 역시 점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입량도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감소를 하지만 꾸준히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34년에는 21만 6천 톤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소비가 받쳐준다면 2034년에는 2,0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산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란계 전체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4.6% 감소를 했고요. 4.6% 증가를 했고요.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도 증가를 하면서 개량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인 4,929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량은 지난해 할당 관세로 계량 가공품 수입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10% 정도 증가를 했지만 이것은 전체 공급량에는 한 1.2% 정도 수준으로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 가격 동향입니다. 계량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는 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한 9% 상승을 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한 0.3%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에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큰알이 공급이 부족해져서 전년 대비 한 1.7% 상승을 했다가 4분기에 다시 생산성이 회복을 하면서 전년 대비 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한 1.9%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9월부터 예정된 사육 면적 조정 제가 이제 실시될 걸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식 마리수가 하반기에 감소를 하면서 전체 사육 마리수는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는 여전히 전년보다 많아서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0.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 마리수도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생산량도 12.4%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량 역시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가 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 가능량도 13.3% 증가한 2.6kg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셔도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요. 상반기 12,570원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해서 4분기에는 8,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내년도 올해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 전체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량은 환율 때문에 전년보다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산지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좀 하락한 9,256원 수준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연평균은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따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시간에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